안녕하세요. 이어서 MSA 환경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세션을 진행하게 된 오픈마루 양경철 프로입니다. 다음과 같이 총 4개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MSA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토폴로지 모니터링, SLA 모니터링, 그리고 컨테이너 환경에서의 트러블 슈팅과 장애 예측, 마지막으로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동시 오토 스케일링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MSA 환경의 애플리케이션 토폴로지 모니터링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SA의 핵심 개념은 애플리케이션을 작고 독립적인 서비스들로 분리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영 관리 측면에서 보았을 때 서비스 개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서비스들의 호출 관계도 한눈에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서비스 간 연계가 많아질수록 어떤 서비스에서 부하가 발생하였는지 장애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MSAP.ai의 APM을 사용하면 이러한 불편함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통해 MSA 환경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A 모니터링 데모 구성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은 어그리게이션, 빌, 멤버라는 서비스들로 이루어져 있고 호출 관계 구조는 어그리게이션이라는 서비스에서 빌, 멤버 서비스를 호출한 후에 그것들을 조합해서 사용자에게 응답을 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빌 서비스를 호출할 때에는 REST API, 멤버 서비스를 호출할 때는 gRPC 방식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호출하고 있습니다. 데모를 보시면 애플리케이션 그룹을 토폴로지 맵 형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그리게이션, 빌 멤버, 그리고 결과가 저장되는 DB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성능이 저하된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그룹 선택 후에 뷰 인스턴스 토폴로지를 통해 구성된 컨테이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토폴로지 맵에서 빨갛게 표시되는 인스턴스를 클릭해보면 특정 URL이 64초 동안 실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그리게이션 인스턴스 상세 정보에서 tmap을 클릭합니다. tmap에서는 느린 URL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멤버 서비스는 gRPC, 빌 서비스는 REST API 방식으로 호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 서비스는 타임아웃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상세 정보 확인을 위해 차일드 트랜잭션 디테일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스트라는 API 호출 시에 500 에러가 발생하였고 아래로 내려보면 오류가 남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쿼리가 30초 동안 실행되었고 여기서 서비스 지연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요청에 대한 전체 MSA 호출 관계를 시각적으로 파악하고 싶다면 tmap에서 릴레이션십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여 전체 호출 관계를 트리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보면 이렇게 어그리게이션, 멤버, 빌 서비스를 호출하는 정보가 표시되고 클릭하면 상세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문제가 되었던 빌 서비스의 상세 정보를 클릭해보면 쿼리 수행 시간이 길어져 전체 응답이 느렸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APM을 통해서 MSA를 구성하는 전체 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호출 관계들을 파악하고 빨갛게 표시된 느린 서비스의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SLA 모니터링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SLA는 고객과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하지만 고객과 계약한 SLA 목표를 지키고 있는지 측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MSA 환경의 많은 서비스들에 대한 정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하고, 내부에서는 서비스가 정상적이지만 외부에서 고객이 실제로 접속할 수 없는 상황도 모니터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 발생 시 관련 보고서 작성도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APM의 SLA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하여 이러한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LA 모니터링은 실제 사용자가 요청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알림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관련 지표들을 보고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모 구성을 보시면 현재 내부망, 외부망이 방화벽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내부망에서는 서비스가 정상이지만 외부에서 DNS가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아 고객이 접속할 수 없는 장애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외부망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각각 SLA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에이전트를 활용하여 수집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실시간 SLA 모니터링이 가능해집니다. 데모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외부망 SLA 모니터링과 서비스 화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내부망 SLA 모니터링과 서비스 화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외부망의 DNS가 룩업이 되지 않도록 오류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DNS 장애가 발생한 상황에서 화면을 새로 고침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망에서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APM에서도 경고 알림이 출력되고 Unknown Host Exception이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DNS 룩업이 되지 않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외부망 SLA 모니터링에서는 서비스 성공률이 0%, 상태는 실패로 표시되고 이 상황에서 내부망 서비스는 정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부망은 정상, 외부망은 오류인 상황에서 다시 DNS를 복구하여 서비스를 정상화시켜 보겠습니다. DNS를 복구하였고 새로 고침해보면 화면에 접속이 다시 되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공률은 다시 100%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보신 외부왕 SLA가 하루 동안 99.76%입니다. 그리고 장애 시간은 1분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엑셀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엑셀 보고서에 하루 동안의 SLA 지수는 99.77%이고 장애를 복구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 MTTR에는 1분 30초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PM에서 내 외부망의 SLA 모니터링 및 보고서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소개드렸습니다. MSA 환경에서 내부로 많은 서비스들을 운영 중이실 텐데요. SLA 대시보드를 통해 구성해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서비스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중에 어떤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는지 바로 확인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SLA 모니터링에서는 데모를 통해 보셨던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기능, 그리고 SLA 보고서 기능 이외에도 오류를 추적하고 오류를 자동으로 복구하는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객사에서 새벽에 장애가 자주 발생하여 항상 출근하여 복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SLA 모니터링을 통해 자동으로 장애를 복구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장애가 감지되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재시작되도록 하여 매우 흡족해 하셨던 고객들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환경에서 트러블 슈팅과 장애 예측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SA 환경에서 도커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기술들을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컨테이너 환경은 한번 배포된 서버나 인프라를 직접 수정하지 않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새로운 인스턴스를 배포하여 교체하는 이뮤터블 인프라스트럭처 원칙에 기반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를 재기동하면서 실행 중인 정보는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 발생 시에 원인 파악을 위해 터미널에 접속하였는데
스레드 덤프 확인 도중 접속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 자주 재기동되어 이전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원인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APM에서는 컨테이너가 재기동되더라도 스레드 덤프를 통해 원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APM에서 컨테이너 환경의 트러블 슈팅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데모 구성도입니다.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이렇게 서비스가 느리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서비스가 느린 것이 확인되면 해당 인스턴스 파드에서 원인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APM은 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저장하므로 컨테이너가 재기동되더라도 정보를 보존하고 원인을 나중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데모를 보시면 현재 서비스 부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을 위해 관리 콘솔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접속하여 JSTAG 명령을 통해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컨테이너 상태가 러닝 중 상태에서 갑자기 터미네이팅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입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컨테이너가 바로 종료되어 더 이상 문제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APM에서는 이렇게 느린 인스턴스가 확인이 되면 기둥을 클릭해서 스레드 덤프 분석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화면에서 스레드 덤프를 수집하기 위해서 요청 버튼을 눌러 놓게 되면 정보들을 APM에 저장하게 됩니다. 어떤 URL이 얼마 동안 실행 중인지 등의 정보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URL이 느려진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APM에서 컨테이너 환경의 트러블 슈팅 방법에 대해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환경에서 장애 예측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운영자들에게 자주 듣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알려줄 수 있는지, 5분이라도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면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입니다. 또 요즘 AI 기술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곤 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녹여 APM에서는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장애 예측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 앞으로 몇 분 후에 관리자가 설정한 임계값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 이벤트를 알려주게 됩니다. 현재 상태의 모니터링과 그래프 추세 분석을 통해 임계값 도달 시점을 예측하게 됩니다. 데모를 보시면 현재 애플리케이션 부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때 JVM 메모리 사용량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JVM 메모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메모리 릭이 발생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배포해 놓았고 여기에 지금 부하를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JVM 메모리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눈으로 보더라도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메모리 사용량이 부족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지금 보라색의 알림이 출력되었는데요. 5분 후에 메모리가 부족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여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머신러닝 기반의 장애 예측 기능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기울기를 분석할 수 있는데요. 과거부터 이렇게 선택하여 추세 분석 기능을 통해 기울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이렇게 극명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의 기울기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추세 분석 기능을 통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APM에서 장애 예측 기능을 활용하는 데모를 소개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사용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동시 오토 스케일링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드린 APM의 장애 예측 기능과 같이 사전에 알고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 갑자기 사용자 유입이 많아져 트래픽이 급증하여 서비스 부하 지연이 발생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관리자가 그때마다 개입하여 자원을 확장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게 최선일까요?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과 같은 한정된 자원에서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자동으로 자원이 확장되는 모습들을 APM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 구성을 보시면 현재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들은 컨테이너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전자정부 포탈 도메인을 통해 접속하게 되고 이때 많은 사용자들이 유입되어 오토 스케일링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글로벌 서버 로드 밸런싱을 통해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의 트래픽 가중치를 각각 설정합니다. 프라이빗은 30%, 퍼블릭은 70%의 트래픽 가중치를 설정하고 오토 스케일링 시 퍼블릭은 2개에서 7개, 프라이빗은 1개에서 3개까지 확장됩니다. 아무래도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퍼블릭보다 트래픽과 자원 확장에 대한 설정을 작게 하였고, 퍼블릭은 자원 확장에 있어서 유연적이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으로 좀 더 자원에 대한 효율적인 분배와 자동화 방안에 대해 고려하여 데모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데모를 보시면 우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가 정상적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접속하는 대표 도메인으로 접속 시 서비스가 정상적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은 라우트 53의 GSLB 설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비스 헬스 체크 시 서비스 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트래픽 가중치가 7대3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부하 발생기를 통해 많은 사용자가 유입되는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빨간색 테두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로 현재 컨테이너가 1개 실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빨간색 테두리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로 현재 2개의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컨테이너 CPU 사용량이 증가하여 오토 스케일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들은 오픈시프트에 배포되어 있고 오토 스케일링 정책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PU 기준으로 사용량이 70% 이상 시 오토 스케일링 발생하고 현재 사용량은 96%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개수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프라이빗과 퍼블릭 화면을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하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CPU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빗은 1개 더 증가하였고 퍼블릭은 2개 더 증가하였습니다. 추가로 퍼블릭에서 2개가 더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프라이빗은 3개, 퍼블릭은 7개까지 오토 스케일링 되는 데모를 보여드렸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듯이 MSA 환경에서 서비스들의 개수는 많아지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만큼 모니터링의 중요성은 높아졌고 서비스 품질 또한 정확한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부하 장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들은 물론 중요하고요. 데모를 통해 보셨던 APM의 여러 기능들을 활용하면 MSA 환경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MSA 환경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세션은 트라잉코드 김한수 이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